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강임종 군산시장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린과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 등 6개 분야 46건의 군산형 뉴딜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내걸었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군산형 뉴딜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뉴딜을 주축으로 6개 분야 46건, 8,8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설립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발판으로 내년까지 새만금의 육상 수상태양광 200메가와트의 발전시설을 짓습니다. 내년까지 35억 원을 들여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도 추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산단 아리백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SK그룹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새만금에 조성되는 110여만 평의 그린산단은 우리가 정말 발전 가능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렵더라도 아무런 기업이나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라서 좋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관련 기업을 끌어들이고 재생에너지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첨단 기업도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소특구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전기차 분야는 명신이 올해 생산을 시작하면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2년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그리고 미래차인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산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고 아마 이런 성과들이 향후 1, 2년 이내에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통한 공공안전망도 더욱 탄탄해집니다. 선제적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과 음압시설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전문성을 갖춘 감시단 운영 등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2년 동안 공을 들여온 군산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가 5,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조선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까지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구축에 197억 원을 투입하고 조선해양 기반 구축에 240억 원,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타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기자재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산 옥서면 일대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 8,565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고 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됐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군과 별도의 협의 없이도 건축과 개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가 구성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관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민관협력체는 군산시와 해수청, 해경 등 7개 기관을 비롯해 9곳의 군산항 하역사, 선사 2곳 등 모두 22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체가 구성되면 매달 간담회를 갖고 개선 사항과 성과를 분석해 군산항의 발전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출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여만 건의 주문과 또 7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4.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장훈 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최 씨는 군산시 공공 배달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를 이용을 하고 나서 매출 증대가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11월에까지 대비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대략 2배 정도,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군산 지역에서 배달을 이용을 하실 거면 저는 배달의 명수를 첫 번째로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이번 달 기준 가맹점 1,137곳 가입자 11만 5,722명으로 누적 주문 건수는 30만 1,500여 건, 72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2월 일주일간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용객 2,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734명인 84.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는 30대가 41.2%, 40대가 32.8%였습니다. 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군산사랑 상품권 이용 가능 60.6%, 군산시 자체 개발 앱 32.2%,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동참한다 24.6%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그 어플 자체의 취지가 되게 좋게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좋았고, 지역 상품권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 그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서 뭔가 배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공공 배달앱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할인 혜택의 부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과 배달 가능 업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올해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플랫폼을 좀 고도화시키고 확장을 시켜서 좀 그 로컬 푸드라든가 그 골목 슈퍼까지 이렇게 활용한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공단체에서 지원하는 어떤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가 활용 이벤트를 좀 확장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과 꽃새우, 박대 등 군산의 대표 수산특산물을 상징하는 고유의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수산물 공동상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400만 원을 들여 군산만의 공동 브랜드 개발에 나섭니다. 이후 수산물 공동 브랜드 공모전을 열고 최종 브랜드가 선정되면 특허처 상표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홍보물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가람은 군산의 수산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차별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 계항과 선교역사관 부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인근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해 기념관 아래 주차장 인근 699제곱미터를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역사관은 3층 규모로 전킨 기념사업회가 제안한 멜볼린 여학교를 모티브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는 역사관 건립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종교시설 관련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의 신고 시스템과 달리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갑질과 성희롱, 부정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소룡동에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선결제 운동에 나섰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 특별한 결제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현재 먹은 음식이 아닌 앞으로 먹을 음식에 대한 결제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착한 선결제 운동에 나섰습니다. 선결제자는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 업소에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상가를 재방문해 미리 결제한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골목 상권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로 지난 4일부터 주민센터를 포함해 주민자치위원회, 분여회, 통장협의회가 차례로 선결제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 이번 캠페인의 좋은 취지가 널리 퍼져 연초 모임도 자제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결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됐다 입을 모읍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그 선결제라는 그 금액은 크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업주로서는 마음의 도움도 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것도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계속 확산돼서 우리인데 많이 도움을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소룡동 주민센터는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자생단체 위주로 지금 결제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는 더더욱이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자생단체, 민간업체들을 직접 방문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선결제는 3개 업소에 100여만 원. 군산시는 전 부서가 이달 중 착한 선결제를 직접 참여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회단체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착한 선결제 운동이 소룡동을 넘어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문화재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이달 안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합니다. 올해 하반기 용역이 끝나면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행안부 승인을 마치면 내년 초 발기인 총회를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비용은 자본금 5억 원과 출연금 2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청소년수련관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국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 청소년수련관은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이 인증심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 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로박람회와 비대면 어울림마당 등을 열어왔습니다. 군산 지역 농민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31개 사업이 추진되며 17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시범사업은 가공사업장 위생수준 향상과 신품종 식량 작물 보급,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미성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이 모든 지원을 거부한 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창고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듣고 개원마을 통장이 끊임없이 설득에 나서 전기시설을 설치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나온이동 도냉콩이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달 3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타이어 산복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군산시 나운삼동에 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